어둠 속에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한 군인이 발사 명령을 내리자 병사가 발사를 복창하고 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두 개의 불덩이가 번쩍이며 포물선을 그리더니 거의 동시에 착탄의 일대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노르웨이에 수출된 K9 자주포의 영상인데요. 눈에 띄는 수출 실적으로 성능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K9의 실사격 장면이 담긴 영상에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의 정체는 노르웨이에서 지난 1일 개봉된 영화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트롤. 국내명 트롤의 습격은 공개 직후 세계 각국의 순위에서 1위를 거머쥐고 개봉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북유럽 신화 속 괴물인 트롤이 나오는 괴수물 영화로 툼 레이더, 더 웨이브 등을 연출한 로아르 우테우 감독의 작품입니다. 2010년 노르웨이에서 제작되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호러 영화 트롤 헌터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여겨지죠. 이번 영화도 완성도 높은 CG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속편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K9은 영화 중반에서 마을로 향하는 트롤을 노르웨이군이 저지하러 나서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자주포의 정석적인 활용법대로 K9은 목표물인 트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열하고 고각 TOT 사격을 선보였습니다. 영화인 만큼 시각적 과장은 약간 있었지만 발사 명령을 하달받아 TOT 사격을 하고 탄착지 근처의 아군은 견제 사격을 하며 후퇴한 후 동시 탄착한 포탄이 목표를 초토화하는 일련의 장면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죠. 비록 장르가 장르인 만큼 K9의 사격으로 영화를 끝내버릴 수는 없으니 트롤을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장면의 의의는 있었습니다. 괴수의 출현과 난동이 스토리의 큰 맥이 되는 괴수물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전부 괴수에 통하지 않아야만 극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도 실패해야만 뜻밖의 방법을 통한 반전으로 극을 절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롤의 습격이 촬영된 노르웨이의 경우 K9이 바로 그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K9 다음에는 노르웨이군 최강의 병기 F-35A가 등장했고 심지어는 K9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퇴장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노르웨이에서는 K9이 F-35A와 함께 노르웨이군을 대표해서 등장하더라도 위화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한국과의 거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자주포 도입 사업을 벌이며 미국의 M1 공구지 팔라딘, 프랑스의 세자르,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을 한국의 K9과 함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실 꽤 출중한 성능을 갖춘 자주포지만 K9에 비할 바는 되지 못했는데요. 전국토가 한랭지라는 노르웨이 특유의 환경에서 제대로 그 성능을 보여준 것은 K9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K9은 여름과 겨울의 기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한반도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해야만 했기에 다른 자주포와는 달리 노르웨이의 극한의 추위에서도 여유롭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K9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노르웨이에 수출되어 VID AR이라는 이명을 달게 되었죠. 실제로 K9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육군은 그 성능에 만족해서 오로라가 펼쳐진 하늘 밑에서 화력 훈련을 진행하는 K9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광경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오로라 밑에서 멀쩡히 작동하는 K9의 모습이었죠. 오로라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장면이라서 전자장비에게는 치명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로라가 발생하면 대기권에 강력한 전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상의 전기시설이나 금속에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어 별다른 대비가 없는 시설은 정전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캐나다의 퀘벡과 미국의 뉴저지에서는 오로라로 발전소가 장애를 일으켜 대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K9은 오로라 밑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멀쩡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군용 장비는 내방사선 내자기장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기는 하지만 무전기도 쓰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로라와 가까운 곳에서도 멀쩡히 작동하는 것은 노르웨이군한테는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2019년 1차 도입 후에 올해 K9을 추가 도입했고 덤으로 K10 탄약 보급장 갑차까지 더 사갔죠. 거기다가 영화에까지 흔쾌히 출연시켜준 것입니다.
보통 영화에 나오는 병기는 퇴역 기체나 더미를 사용하는데 노르웨이 육군은 K9을 자랑스럽게 여겨 이례적으로 실물 병기의 출연을 허가한 것입니다. 덕분에 넷플릭스 촬영팀은 노르웨이 동부 사격 훈련장에서 육군 신속대응군 포병대와 함께 영화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죠. 트롤의 습격이 흥행하고 출연한 K9이 덩달아 화제가 되자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괴수물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많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촬 드라마에서 유래된 괴수물이라는 장르가 일본을 넘어 널리 퍼져나간 것을 일본은 꽤나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죠. 트롤의 습격은 고질라로 대표되는 매우 전형적인 괴수물의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는데요. 고질라와 너무 똑같은 전개 방식이라고 혹평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노르웨이의 고질라라며 재밌게 봤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중반에 나온 자주포가 한국의 K9임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잘 나가는 한국 방산을 질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몇 가지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M109A3를 K9으로 대체하는 의미가 있었을까? M109를 근대화 개수하는 쪽이 비용도 성능도 나았을 텐데 K9은 자동장전 기능이 있어 TOT 사격이 가능하고 전용 탄약 운반 차량으로 자동 급탄도 가능해. M109A3의 노후화도 있었을 거고 A7으로 개수하는 정도 비용이면 결국 신품을 살 수도 있는 가격이 되어버리는 데다가 수동 장전이니까 K9은 매력이 있었을 거야. 진짜 대단하다. 한국. 확실하게 수출 실적을 쌓고 있으며 AS도 좋고 세계로부터의 평가도 좋다. 특히 K9은 21세기 들어 세계 자주포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독일의 시장이었던 유럽에도 팔아대는 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반면 일본은 아베 정권의 방위 장비 이전 3원 측 결정 후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P1, C2, US2 잠수함 모두 수출 실패했어.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필사적으로 한국에 흠집을 내는 꼴은 진짜 안타까워. 뭐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무기 따위는 장사의 경쟁 상대로 안중에도 없는 수준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겠지만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절망적인 차이가 생겨버려서 일본이 이제 와서 무기 수출을 시작해봤자 솔직히 말해서 틈새 수요조차 노릴 수 없을 거야. 뭐 일본이 기술 입국을 자칭하며 자만하는 동안 꾸준히 국제적 신용을 쌓아온 한국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 결과겠지만 이거 수출하면 할수록 선진국에선 장사의 경쟁자로 인식돼서 기술을 안 팔아주는 거 아닌가? 첨단 기술 개발력이 낮은 한국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래성을 내버리는 느낌이야.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이 잘 안 되는 건 수출 실적이 없고 장비의 요구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조금씩 실적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어.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뭔가 적당한 명목으로 규제나 금융 제재 등의 방해를 해야만 해. 가상의 적국인 한국이 군사력이나 국제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저지해야만 한다. 분하다. 일본의 기술은 세계 제일인데 왜 항상 무시를 당하는 걸까? 잠수함도 초계기도 수송기도 세계 제일의 물건인데 왜 일본 것은 아무도 사주지 않고 한국 것은 고평가되고 잘 팔리는 건가? 이렇듯 일본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 K9을 팔 때 자신들이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했던 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 뻔한 이유를 자기들만 모르고 있죠. 일본이 무기를 팔고 싶었으면 애시당초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전쟁의 화염 속에 밀어넣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취급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주제넘게도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질투를 하든 말든 한국은 계속해서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K9을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노르웨이가 꽤 전부터 K2 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2조 6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은 연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K9으로 한국 무기의 깊은 인상을 받은 노르웨이는 이 사업에 뛰어든 K2 역시 눈여겨보고 있고 한국 역시 노르웨이에 맞춘 성능 개량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K9 때와 마찬가지로 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한 작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보조 히터를 탑재하는 등 개량을 진행해서 노르웨이에 딱 맞춘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죠. 여기에 노르웨이 현지 탄약 생산업체와 교섭해 추후 발생할 운용 비용에서 노르웨이의 부담을 자국 내의 수요로 바꿔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72대로 예정되어 있는 노르웨이의 차기 MBT는 독일의 레오파드 2A7을 제치고
K2표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잘 나가는 한국의 방사는 전 세계에,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이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수주도 가볍게 따내고 더 승승장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